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차트형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실제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맞아떨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양디지텍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3,200 정도 수익이 좀 났었고, 한양디지텍을 매매했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조엘 그린블라트의 그런 기준대로 보시면 PR이 낮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하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PR이 낮고 ROE가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실적은 좋아지고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다 판단했고, 마지막에 제 차트에 맞아떨어지는 이 파란색 선 아래쪽에 맞아떨어지는 이런 기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면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고 차트 패턴 또한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시장에 좀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무상 괜찮은 종목들 뽑아놓고 차트상에서 자신만의 기준들로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대가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계 부호 그 순위에서 5위를 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거의 50년 넘는 기간 동안 매년마다 20% 이상의 수익들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이 1억일 때와 자산이 1000억일 때는 서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2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고로 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은 ROE라는 이런 지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분은 왜 ROE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가? 그 이유는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을 매매해라 라는 것에 바로 이 지표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ROE가 10년이나 거의 15년 동안 꾸준하게 15% 이상, 20% 이상 유지하는 종목들을 워렌 버핏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ROE에 대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바로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ROE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기 자본이란 것은 총 자산, 기업이 가진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이 나오는 거거든요. ROE가 높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높고 자기 자본이 적기 때문에 ROE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적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중요한 거, 워렌 버핏은 10년 동안에서 15년 동안 ROE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기업을 좋아한다라고 했다는 것은 적은 자본으로 꾸준하게 높은 단기 순이익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다른 누군가가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가 있다. 그러니까 방어막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냈던 기업인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정말 오랫동안 냈던 기업, 이런 기업들을 워렌 버핏은 좋아했습니다. 이 ROE라는 지표에는 굉장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채에 대한 비율을 모른다는 것인데 부채가 높은지 부채가 낮은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높은 기업에서 ROE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부채가 없는 기업에서도 ROE가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000억의 자금으로 100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라는 기업은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바로 ROE가 10%입니다. 근데 B라는 기업은 자기 자본이 200억 들어갔고 은행의 대출이 80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의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만약에 5%라고 치자면 이 5%에 대한 이자는 4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100억의 수익에서 40억의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남은 게 바로 60억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업, B라는 기업은 200억으로 60억을 벌었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ROE가 30%입니다. B라는 기업은 바로 재무적인 레버리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ROE가 높게 나타난 것이고,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A라는 기업이 훨씬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ROE가 높고 부채 비율이 적은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런 종목들이 경제적 해자가 높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맞게 조금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과 이 책에 나와 있던 기준을 좀 보자면 ROE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15% 이상인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부채 비율이 한 100% 미만인 종목들이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그런 종목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너프하게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인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렌 버핏의 기준을 한국 증시에 맞게 변형한 그런 기준들로 뽑은 종목 리스트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평가된 종목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차트상 매매 타이밍을 잡으셔서 매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꼭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매매 타이밍 잘 못 잡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에 차트에 대한 강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고 다시 오세요. 지금까지 차트형이었습니다.